강연회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강연 장소를 빌려주신 정교조 전남지부 박성욱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강연의 진행을 맡은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올해 평양을 가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서포터즈 기획단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진행을 맡는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북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다른 통일 활동을 해본 것도 아니에요. 저도 오늘 북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나온 자리니까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북에 대해 많이 알고 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에 앞서서 발대식에 참여하지 못했던 서포터즈 분들을 위해서 전남 통일열차 서포터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남 통일열차 서포터즈는 청년들이 나서서 남북 교류를 이끌어내고 통일 시대를 앞당기자는 뜻으로 출발한 청년 서포터즈 활동으로 지난 1월 31일 발대식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발대식에 약 3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 자리가 매우 뜨겁고 열정이 넘치는 자리였는데요. 그 현장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열차 서포터즈 전남위원회가 오늘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통일열차 서포터즈 전남위원회는 민족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바라는 전남지역 청년들이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통일열차 서포터즈는 다음 달부터 평화와 통일에 관한 강연과 세미나를 매주 열고 평화통일 기능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열차를 이용해 평양 방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청년들의 열정 영상을 통해서 잘 보셨나요? 이 열정이 평양 방문을 넘어서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아까 인사를 드렸던 오늘 강연 장소를 빌려주신 전교조 전남지부 박성욱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삼정초에서 6학년 담임을 현재는 하고 있고 내년 3월 1일부터 전교조 전남지부 정책실장을 맡게 되는 박성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교조에 이런 젊은 분들이 이렇게 온 적이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교조 조합원들도 너무 노쇠화돼 있고 사람들 속에 정교조 하면 이상한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저처럼 아주 그냥 평범한 선생님들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모여서 함께 해보자 하는 게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통일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도 이야기도 같이 하는 곳이 정교조입니다. 이거 정교조에서 이렇게 오셔서 또 통일을 이야기한다니까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막 이렇게 통일운동 한다는 사람들 따라다니고 그랬던 기분, 그때 그 기분이 막 가슴속에서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뵈서 행선수전합니다. 여러분들 뵈서 반갑고 즐겁게 좋은 시간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들을 위해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대구에서 사는 평양시민 김연희 선생님을 여러분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 잠깐 할까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청년들, 젊은 청년 총각분들 앞에 있으니까 더 마음이 끌리고요. 혹시 이 중에 94년생 계시나요? 94? 그래요? 저희 딸이 94년생입니다. 저희 딸 같은 여러분들 앞이라서 너무도 뜻깊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북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먼저 자유롭게 해주시면. 북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일? 여러분, 북에 가고 싶나요? 네. 여러분들 여기 왜 왔어요? 북에 가고 싶어서 북은 대체 어떤 사회일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온 거죠? 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일 먼저 배웠던 말이 북맹이라는 말이에요. 북맹이 뭔지 아세요? 우리 컴부터 모르는 사람은 컴맹, 북을 모르는 사람은 북맹이죠. 네. 근데 북맹도 너무나도 모르는구나, 북을 너무 모른다 이거였는데요. 제가 어떤 자리에 갔는데 20대 여러분들과 똑같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청각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북한 사람들도 김치를 먹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저한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 사람들 김치 먹을까요? 네. 먹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어느 게 남쪽의 어떤 단체가 북을 방문했답니다. 2002년도에 북의 평양에 가서 관광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농장에 감자밭을 지나게 됐대요. 근데 감자 꽃을 보고 저도 모르게 감자 꽃이 우리와 꽃 같네 하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버스에 타고 있던 북 안내원이 꽃만 같은 게 아니라 감자 알도 같습니다 하고 말했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슬프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같아야 하는 거 아닐까? 왜 같은 게 이상할 만큼 우리는 멀리 왔을까? 이게 참 이 70년이라는 분단의 아픔이 정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남쪽 사람들만 이렇게 북을 모르는 게 아니라 북쪽 사람들도 남쪽을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기 남쪽 말로 쪽팔린단 말이 있죠. 예, 정말 쪽팔렸던 적이 많아요. 너무 이게 문화적 충격 때문에. 제가 처음에 갔던 게 커피숍이었어요. 여러분들 커피숍 잘 다니죠? 커피숍에 와이파이 공짜 주는 거 아나요? 네, 우리 대학생 친구들 특히나 커피숍 가면 에어컨 빵빵하지 와이파이 공짜 주지 하니까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서 컴퓨터 두드리죠. 어느 제 집 옆에 커피숍이 있어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정말 놀란 게 F용지 한 장에다가 한 글자씩 와이파이 공짜 이렇게 써서 카페 벽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와, 그나마 우리 민족적 자긍심이 남아있는 카페로구나. 제가 카페에서 우리나라 말을 처음 봤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된 커피숍 간판이 있나요? 여러분들 찾기 힘들죠? 예, 뭐 플라워 커피숍, 무슨 커피숍. 북에는
운방울 찻집, 별무리 찻집, 운하수 찻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와 와이파이를 공짜로 준다는 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놀랐던 거예요. 근데 저는 평양에 있을 때 이게 남쪽일 거예요. 이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긴 했는데요. 초코파이, 찰떡파이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특히 찰떡파이. 그래서 아 초코파이, 찰떡파이, 와이파이가 빵 세트로구나 하고 저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남조선은 잘 산다더니 커피 한 잔 먹으면 와이파이 빵을 하나 서비스 갖다 주는가 보다 하고 딱 폰 잡고 앉아서 커피를 먹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먹게 됐는데도 와이파이 안 갖다 줘요. 근데 제가 저기요 와이파이 안 주세요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억양이 튈까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 좀 그래서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다가 커피 다 먹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고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다시 와봐야 되겠다 하고 가려고 출입문 쪽에 가서 선점을 딱 잡았는데 갑자기 사기당한 느낌이 빵 드는 거예요. 뭐지? 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 있었는데 나 북에서 언제 어떻게 알고 나한테 사기를 치지? 나 북쪽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네. 성질이 맞짱나요. 그래가지고 먼 나가고 다시 카운터에 갔습니다. 그 젊은 청각이 커피를 주고 있었는데 당신 참 웃긴다고 와이파이 공짜 준다더니 왜 나갈 때까지 안 갖다 주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멍하고 쳐다보면서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뭔 말인지 알고 다시는 그 카페에 안 갔습니다. 저 알아보고 망신을 줄까봐 절대 안 가고 일돌아다니고 커피 먹으러 못 가긴 했는데요. 이렇게 다가오는 이 남쪽의 문화들이 엄청 혼란스럽고 정말 놀라웠던 거죠. 여러분들도 북에 가면 꼭 저와 같은 경험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든든히 가지고 가라고 절대 놀라거나 하지 말라고 미리 좀 힌트를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톨게이트를 지나가게 됐어요. 톨게이트 알죠? 지나가는데 그 운전하는 분이 축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더니 톨게이트 아줌마한테다가 돈을 축 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줌마 아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죠. 그래요. 아니 왜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길을 지나가려면 돈을 줘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요. 저 완전 깜짝 놀랐어요. 뭐지?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내 나라 땅을 지나가는데 돈을 내야 지나갈 수 있어? 내가 지금 남의 나라 땅을 건너가는 거야? 분명히 내 나라 내 땅이잖아. 이런 생각을 안 할까? 이게 혼란스러웠던 거죠. 하지만 절대로 이게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몰랐던 아주 다른 세상도 많구나. 많은 다름을 가지고 있구나. 세상 모든 나라들은 이런 다름에 대해서 보게 됐던 거죠. 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저 혼자 자꾸 이게 주절되면 여러분들 지루할까봐 더 말을 못하겠고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여성 동무들 많은데 피부과 다녀봤나요? 피부과 아직 못 가봤나요? 저는 남쪽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피부과부터 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못생긴 데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대구에서 사는데 대구 변호사가 저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밥 먹으면서 남남북녀라고 북한 여성들은 다 미인들만 사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김연희 씨 같은 여성도 살고 있었냐 그래요. 근데 성질이 좀 나요. 내가 못생긴 게 내 잘못이 아니죠. 그래서 남쪽에도 못생긴 남자 많아요. 그랬어요. 그 변호사도 못생겼거든. 네. 근데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면 요즘 정세가 좋아져서 남과 북의 예술단도 교환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북에서는 하필이면 꼭 이쁜 애들만 골라가지고 내려와요. 그러나 남쪽 사람들은 진짜 북의 여성들은 이쁜 미인들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저같이 못생긴 여자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북에는 저보다 더 못생긴 여자들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남남북녀 절대 그것도 믿으면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피부과에 갔습니다. 가서 왜 갔냐면 북에서의 피부과는 뭐 혼기나고 상처나고 아픈 거를 치료해주는 게 피부과예요. 근데 남쪽의 인터넷을 보니까 여자들을 이쁘게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나 저기 한 번만 갔다 오면 좀 이쁘단 말 듣지 않을까? 제가 69년생이라서 50이에요. 50이지만 마음은 16살이에요. 이뻐지고 싶고 아직도 아양 떨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얼굴에 기미가 좀 많은데요. 뽑아줄 수 있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280만 원만 내십시오. 그래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카운터 거쳐서 출입문으로 가려고 가는데 간호사 막 따라 나오면서 찾는 거예요. 저를. 왜요? 하니까 돈을 내고 가시라고. 무슨 돈이요? 저 지금 방에서 약도 하나를 안 먹고 주사도 안 맞고 그냥 나왔어요. 뭔 돈을 내야 되죠? 하니까 선생님과 상담하지 않았냐고. 깜짝 놀랐어요. 뭐지? 병원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게 목적이지 어떻게 선생님과 말 한 값까지 받아내는 게 병원이냐. 병원에서 선생님과 말 한 값도 받네. 이런 다름을 또 받게 됐던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다름을 받는데 제가 북에서 42년을 살고 남쪽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8년째이기 때문에 그 7년을 남쪽에서 살면서도 대체 자본주의가 뭘까? 난 사회주의에서 42년을 살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뭔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뭔가 이해가 안 되겠고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 이런 게 자본주의였구나 하고 머리가 정리가 됐던 순간이 있었어요. 한 번은 한 10명 정도 이렇게 쭉 앉아서 수다를 떨었는데 제 옆에 변호사도 있고 앞에 의사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있는데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2000년 초반에 평양을 갔다 왔는데 평양 대동강 기슭에 어르신들이 낚싯대 딱 들이우고 낚시하는 모습이 엄청 보기 좋고 아름답더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분이 저기 변호사님 이분이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거무 찬양죄를 범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 빨리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농담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던 변호사가 이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저런 범죄자가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삽니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서 이거구나. 병원에는 끊임없이 환자가 넘쳐나야 의사가 먹고 살고 범죄자가 끊임없이 넘쳐나야 판사, 검사, 변호사가 먹고 살고 교통사고 끊임없이 나야 카센터나 보험사가 먹고 살겠구나 하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조금 기초라도 이해하게 됐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경험담을 재밌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저희 기획단에서 많은 질문들을 좀 준비해 와봤어요.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방금 선생님께서 남한에 와서 놀랍거나 예상하고 달랐던 점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북측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한은 어떤지, 또 북이 남에게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중에 북 영화 다수게 봤다 하는 사람 있나요? 네? 난 북의 영화 다수게 봤어. 그게 뭔 북의 영화 하나 반 사람 있나요? 하나도 못 봤어요? 하나 봤어요? 다행이다. 유일하네. 그러면 북의 노래나 다섯 개 알고 있다 하는 사람. 그건 처음. 그럼 북의 노래 하나 알고 있다. 하나는 알고 있죠. 뭐죠? 그 뭐였지? 반갑습니다. 맞아. 그다음에 휘파람. 그런 거죠.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참 안타깝습니다. 분단이 참 죽을 놈이죠. 저는 북에서요 남쪽 드라마를 참 많이 봤어요. 우리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니까 알 거예요. 우리 남쪽 드라마에 꽃보다 남자 구준표 나오는 거 진짜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뿌라에서 연인들 윤제이 나오는 거 이 뿌라에서 연인들. 그 다음에 커피 프리즈, 저펑 마누라, 가을 동화 이런 걸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리고 저희 딸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안재욱의 친구예요. 괜찮으래 힘든 날 이 노래 있죠? 그 노래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남쪽 영화, 남쪽 드라마, 남쪽 노래 다 좋아하고 다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쪽과 북쪽이 예술단을 개원했는데 남쪽 예술단이 북쪽 예술단이 남쪽에 와서 노래 부르는 거를 남쪽 사람들은 한 명도 노래를 따라 못 불렀어요. 그죠? 모르죠? 나무야 나무야 그 보드나무 이 노래도 다 하나도 몰랐죠. 근데 남쪽 예술단이 북에 가서 했는데 백지영의 청 맞은 것처럼 북쪽 평양 시민들이 몽땅 다 따라했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이게 북의 언론이 아니라 남쪽 언론에서 언론에 나온 거예요.
북쪽 사람들이 남쪽 노래를 엄청 좋아해서 백지영의 청 맞은 것처럼 몽땅 따라했다라고 언론에 나왔어요. 그 청 맞은 것뿐만 아니라 그때 불렀던 노래 다 따라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왜 북의 노래, 북의 영화 하나도 못 보죠? 북쪽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남쪽 드라마, 남쪽 노래 다 잘 부르고 있죠? 제일 때문에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북은 항상 적대. 닫혀 있고 내부가 갇혀 있고 우리 하나도 몰라. 자기네 뭐 주체 사상이든 뭐든 자기네 사상만 알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남쪽은 우리는 아주 자유롭고 아무거나 다 볼 수 있고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지만 실제는 우리 형제고 동포인 북의 노래 하나, 북의 용어 하나를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닫혀 있다는 북에서는 남쪽 드라마, 남쪽 노래를 마음 놓고 보고 있고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게 뭐지? 이런 생각하는데 남쪽 드라마를 봤을 때 북쪽 사람들의 반향 알고 싶죠? 북쪽 사람들은 우리 드라마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우선 제가 잡혀가기 싫어서 국가보안법 거무차에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집에 갈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양 가야지 감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좀 생각을 많이 하고 한마디 하는데요. 그래서 칭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남쪽 드라마 보고 남쪽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 저는 드라마 보니까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정원 딱 들어가면 거실에 소파가 있고 집사가 커피 내어오면 계단 올라가서 2층으로 올라가면 누구 방이 있고 남조선 사람들은 몽땅 다 그런 집에서 사는 줄 알아요. 북쪽 사람들은. 근데 실제 제가 남쪽에 와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 집 보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집 가지는 회장님 집 같은 거 가지는 사람 없더라고요. 근데 평양 북쪽 사람들은 남조선은 잘 사는 나라니까 잘 사니까 다 이런 집에서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남쪽에 대한 이런 환상, 잘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나쁜 점, 남쪽 드라마를 봤을 때 북쪽 사람들이 불편한 건 뭐냐면 같은 형제인데 왜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를 보게 되면 하나같이 이성 문제에서 내 거 뺏고 뭐 그저 서로마다 뺐다가 못 뺐으면 교통사고 나요. 교통사고 나면 기억상실증 그러면 기억상실증 걸렸다가 한 몇 년, 5년 동안 행불돼요. 게다가 5년 만에 나타나면 갑부가 돼서 나타나서 개인 복수전 들어갑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길 가다가 사고 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뭐 그냥 뭐 죽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개인 복수전 너무나도 잔인하게 복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인데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거부감이 좀 많아요. 남쪽 사람들 대낮에도 코를 베가겠구나. 무섭구나. 마음 놓고 못 다니겠다. 드라마 보면 다 그래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제가 북에 있을 때 이런 말이 쫙 유행이 됐었어요. 야, 남조선이 엄청 경제가 발전했대. 세계 10위권이래. 이 말이 전국에 쫙 유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북쪽 사람들은 친구들끼리 직장 동료끼리 마주 앉으면 무슨 말을 했냐면 야, 역시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머리가 비상해. 통일이 되면 다 우리 민족의 자산이잖아. 이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남쪽에 와서 왔는데 북에서 인공위성 쐈대 하니까 언론 자체에도 그건 거짓말이야. 마번지로 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번지, 인공위성 우리 대학생들이니까 알죠? 인공위성이라는 건 정말 최첨단 로켓 기술이잖아요. 마번지로 인공위성 쏘는 나라는 신의 나라예요. 우리 민족은 바로 그런 민족입니다. 마번지로 쏴서 올리는 민족. 그래서 정말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안 될까. 왜 그렇게 꼭 왜곡하고 이거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제가 남쪽 분들한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7년 동안 살면서 그냥 북이든 남이든 사람 사는 세상이다. 그리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다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여러분들 볼 때 북 하게 되면 어떤 이미지죠? 첫째, 적대고. 우선 주적이고, 둘째, 못 먹고 못 살고 굶주리고 헐벗고 굶주리는 나라. 셋째, 암흑 같고 뭐 이렇게 조금만 자면 총살하고 충청당하고 아우지상가 끌려가고 그런 거죠.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들한테 꼭 잠겨져 있어요. 북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라도 좋은 거 말해보세요 하면 하나만 짚어보세요. 북에 대해서 좋은 거. 뭘 알고 있나요? 없지. 없어요. 근데
나쁜 건 정말 너무 많이 알아요. 꼽을 힘들 만큼. 그래서 북이라고 해서 100% 열이면 열 다 나쁠까? 단 한 가지라도 좋은 건 없을까? 예, 이게 상식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남이나 북이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남층에 오셨을 때 가장 좋았던 일이나 또 반대로 안 좋았거나 안타까웠거나 슬펐던 일이 있었는지. 네. 제일 좋았던 순간 말해야 되겠죠. 아니, 제일 좋다고 하면 안 되겠죠. 조금 제일 기억에 남는, 제가 이제 북에 가게 되면 정말 아쉬운 거예요. 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못 봐서 이거 할 수 없어서 어떡하지? 하는 건데 2015년 11월 14일 날 첫 민중 청걸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촛불 행진 여러분들 다 봤죠? 예, 촛불 행진 일어나기 전에 11월 14일 날 첫 민중 청걸리가 있었어요. 그때 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이 아마 체포가 됐을걸요? 맞아요. 네, 그쵸? 뉴스로만. 네. 근데 우리가 평양 북에서도 TV를 봅니다. 보면서 강주는 부른다. 뭐 이런 강주에 대한 인민대학살 사건 뭐 이런 것도 교육을 받아요. 강주나 4.3이나. 근데 그걸 보면서 뭐 체류탄 쏘고 뭐 물대포 쏘고 하는 거 보면서 저거 맞으면 아플까? 고소할까? 시원할까? 뭔지 몰라요. 영화니까 영화로만 받아들이는 거지 어떤 현실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영화로만 봤는데 그날 11월 14일 날 남쪽에서 물대포를 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저건 꼭 맞아봐야 된다 해가지고 강화문으로 뛰쳐갔어요. 남쪽 분들 몇 명 데리고 강화문 딱 뛰쳐갔는데 물대포가 보여요. 옷을 위해서 막 쏘는 게 기어코 간다 하고 앞에까지 가는데 거의 다 갔는데 갑자기 기침 나고 못 가겠는 거예요. 한 발짝도 못 가겠어요. 물대포에 힙스앤실을 같이 쌌더라고요. 근데 예, 놀란 건 뭐냐면 저는 한 발짝도 못 가겠는데 숨도 못 쉬겠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수건으로 딱 입을 막더니 진격을 하는 거예요. 역시 남쪽 사람들은 단련됐구나. 우리 북쪽 사람들은 나약하구나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포기를 했어요. 난 물대포 못 맞겠다. 대신 나중에 물대포 맞은 사람 찾아가서 경험담만 좀 드려야 되겠다. 제가 북에 가게 되면 야 너 물대포도 못 맞고 뭐 했냐 물어보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경험담만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북에 가면 이런 데모라던가 이렇게 막 손 흔드는 거랑 이런 거 하고 싶어. 죄송합니다. 이거 고생하신 분들한테 이거 재밌게 이야기해서 안 됐는데 전 재밌었어요. 촛불 행진 몇 번 나가고 막 했는데 이런 세상도 있구나. 참 재밌었고 북에 가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쉬운 게 남쪽에 과메기 홍어가 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포항에 가서 그랬어요. 제발 제가 북에 돌아가면 저희 집에 택배 좀 보내주세요. 네, 과메기.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통일열차 타고 북에 가실 거죠. 겨울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꼭 과메기 좀 가져오세요. 네, 저 좀 꼭 좀 주세요. 제가 과메기 홍어에 완전 미쳤는데 북쪽 사람들이 그거 먹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되기 전에 결혼하면 꼭 과메기나 홍어 이런 사업들도 많이 좀 진척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대신 북에 오게 되면 제가 평양 어묵한 냉면이라던가, 여러분들 갔을 때 꼭 해봐야 될 거 뭐냐면 평양 냉면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대동강 매춘 무조건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 순대. 예, 제가 여기서 제일 못 먹는 게 남쪽의 냉면하고 순대를 절대 못 먹어요. 예, 죄송하지만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북에 가면 꼭 냉면과 순대와 대동강 맥주 놓치지 말고 먹고 오세요. 네. 네,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이제 생활적인 남과 북의 다른 모습들을 제가 여쭤봤는데요. 이제 청년들이 모인 자리니까 청년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한번 여쭤볼게요. 북측은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확히 북측의 교육제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우선 북은 12년제 무료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12년제 무료 의무교육제도. 그다음에 대학은 6년제입니다. 6년 동안 무료 교육입니다. 절대 의무제는 아니에요. 6년제 무료 교육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교는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무조건 2년에 한 번씩 교복과
이런 겨가서 뭐 이런 학용품 이런 게 국가에서부터 무조건 무상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남쪽 갔을 때 성균관대를 먼저 갔어요. 성균관대 갔는데 놀라운 게 대학에 학생이 한 명도 없고 멍땅 선생님들만 있는 거예요. 이 학교에 대해서 학생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니까 이 사람들 다 학생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 착각을 했냐면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면 선생과 학생이 무조건 딱 갈라집니다.